네.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뭐 설명 말씀 안 드려도 뭐 다 알 것 같은데 김윤옥 여사가 2007년 당시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네. 경선 직후에 받았다라는 명품백 네.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뭔가 진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일단 먼저 이제 제가 그런 일에 관여됐다는 게 그게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예. 이 명품백을 이제 그냥 명품백이 아니라 돈봉투 같은 명품백. 에르메스. 예, 에르메스인지는 그때 몰랐어요. 네. 이제 그거를 어떤 재미 사업가가 이제 전달을 했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영어마을 때문에 전달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네. 이제 그게 두 달 만에 이제 돌려줬다는 거고. 그걸 이제 뉴욕에서 또 뭐 이렇게 굉장히 사는 재미교포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걸 자랑 삼아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은 뉴욕 교포신문 이제 하는 사람이 네.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 그거를 공개하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포착을 해서 예. 그 사람을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런 얘기를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각서까지 써주고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이 저 캠프에 받아야 될 돈이 있다 그래서 또 그것까지 주고 4천만 원. 그 정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개인 돈을 털어서 줬다고 했는데 그 액수가 4천만 원이라고 지금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크로스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혹시 오늘 중앙일보 보셨어요? 네. 오늘 중앙일보 보면은 한 분이 뉴욕 뉴스메이커 선임 기자라고 하는 분이 중앙일보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네. 지금 핵심이 좀 약간 보도가 그다음에 의원님의 그 증언과 이 보도가 엇갈리는 게 자, 에르메스 가방이라 그러니까 명품 백이라고 하는까지는 일치하는데 네. 그 백 안에 3만 달러가 들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좀 엇갈립니다. 네. 지금 중앙일보고 인터뷰한 이 기자의 그 주장에 따르면 3만 달러가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3만 달러가 이제 있었다고 제가 사위한테 3만 달러라는 거는 확인하지 않고 네. 돈 봉투가 든 백을 받았느냐, 달러가 든 백을 받았느냐, 이제 그건 확인했고. 이상주 전무. 네, 교포 이제 뉴욕 신문 하는 그 교포 주장은 거기에 3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돌려주는 과정에서 네. 2달이 걸렸고 그게 다시 또 주인한테 돌아가는 과정에서 한 6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배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중간에. 근데 지금 이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가 혹시 백에 돈이 들어있으면 곤란하니까 안을 봐야겠다면서 속을 들여다봤고 모두가 보는 데서 가방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 중앙일보 인터뷰 이렇게 주장하는 그건 너무나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 가방을 받는 것도 이상한 거고 받는데 뭘 확인하고 받는 것도 이상하고 예. 그거야말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아요. 이게 오히려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예. 아무튼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사위 이상주 전무는 의원님한테 달러가 들어있는 명품백이라고 분명히 확인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혹시 이게 돈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전달 과정이 아니라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예. 배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신부가 개입돼 있고 또 성공의 신부라고 하는 분. 예. 근데 하여간 미심쩍어요. 그 배달되는 과정에서. 근데 자 그러면 되돌려주는 과정이 김윤옥 여사가 딸을 통해서 되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딸을 통해서 신부한테 가고 그것이 그러니까 최초 전달자인 교포 사업가 고석상인가 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그러면 배달 사고가 났다면 한두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글쎄요. 누구라고 제가 또 딱 찍어서 얘기하면 또 그 사람이 항의를 하겠죠. 네. 예. 근데 추정이 돼요, 그렇게. 그렇다. 예. 아무튼 그럼 의원님께서는 분명히 달러가 들어있는 백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의원님이 무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돈까지 들였다고 하는데 그 무마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정확히? 뉴욕의 지역 신문 하는 사람이었고요. 예. 또 한 명. 또 그 사람이 이제 또 한 명은 아니고 또 한 명. 네. 또 한 명은 월간 신문 기자. 우리 국내 월간지 기자. 네. 그러니까 그 월간 신문 기자하고 같이 기사를 쓰자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무마하려고 했던 것은 기사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물론이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보도가 엇갈리는 게 지금 그 뉴욕 뉴스메이커 선임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은 그게 아니고 2008년 여름에 MB의 측근이던 정두원 전 의원 측에 20억 원 보상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했고 나중에 집권한 이유겠죠. 직접 청와대 민원실까지 찾아갔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그 강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사업가. 맞아요. 2007년 초에 MB의 선거운동을 거들었고 그러면서 대금 9,800만 원이 있었는데 2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고 그래서 액수가 틀리네요. 그래서 정두원 전 의원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래서 각서를 써줬다. 이거거든요. 주장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 사람은 좀 제3자의 3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러니까 얘기고. 그 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선거 용역을 받아서.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국내 들어와서 네. 강모라는 캠프에 있는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는데. 네. 국회의원이 네, 됩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인쇄물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근데 네. 9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예.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차액을 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예. 그 사람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20억을 요구했다는 거는 이제 정권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모르는 얘기고. 네. 저 사람은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뒤섞여 가지고 잘 모르는.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선거운동 뭔가 용역을 해주고 했던 대금 9,800만 원 중에 못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라라고 했던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교포 언론인과 국내 월간지 언론. 아니 그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강모 씨가 예. 들어와서 예. 이제 그 인쇄 일도 했고 또 그 강모 씨라는 교포 언론의 기자입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주인이죠. 기자는 또 따로 있어요. 교포 언론 사주. 예.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캠프에 그 홍보 업무를 홍보 일을 맡아서 했고 그 사람이 또 월간지 기자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기사를 쓰자 했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강모라고 하는 사람은 교포 언론의 사주이면서 선거 일도 했고 그러면 그 돈을 요구한 건 대금 미수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성격을 좀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대금 미수분을 요구했죠. 미수금을 요구했고. 그 미수금 쪽으로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주면 터뜨리겠다. 아니죠. 이제 뭐 그걸 달라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이다. 그래서 줬고 또 이제 각서를 써달라 그래서 각서를 써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그 기사화를 막기 위해서 무마주로 준 돈이 아니라 안 준 돈 준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명분으로 달라 그런 거죠. 그냥 자기가 협박범이 되기 싫으니까 명분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달라 그런 거죠. 그래요. 근데 좀 그 제가 알고 있는 서가본 의원님 선거 치르면 여러 가지 용역 나가고 대금 못 주는 경우 여러 번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 캠프 이런 데서 사실 그런 경우 옛날에 많았잖아요. 과거에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랬다가는 뭐 그냥 바로 감옥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정두원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하면 강모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선거운동까지 도구 용역을 했고 대금 중에 못 받은 거 있으니까 달라. 안 되면 기소까지 갈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정두원 전 의원께서 개인 돈으로 4천만 원 주고 각서까지 썼다라고 하는 이 일이 보통 캠프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흔한 장면입니까? 흔한 장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선거 공영제거든요. 선거에 들어간 비용들은 다 선거 회계에 편입이 돼야 되고 그게 결국 그 선거 비용 총액과 맞물려져 있고 선관위 선거 끝나고 나서 선관위에 신고해서 그게 이제 넘어가면은 다 이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고에서 보존되는 이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 정 의원님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제 비공식적 이 선거 운동 비용이라고 봐야죠. 쉽게 하면 캠프에서 공식 발주한 용역이 아니라 다른 용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지금 이게 그 백과 관련돼 있는 그 여사님과 관련돼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두원 의원님이 당시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경천 동지할 사건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술한대로 그냥 줬던 것이지 그 선거 비용을 지금 뭐 이제 거기서 정신이냐 아니냐를 갖고 논할 단계는 아니죠. 바로 지금 서가본 의원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다시 그럼 정두원 전 의원께 질문을 드리면 그 강모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달라. 근데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백 이야기까지 꺼낼 수 있다.
기사화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근데 개인 돈을 들이셨습니까? 아니 캠프에 돈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개인 돈 주셨어요? 쪽팔리죠, 돈 주라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쓰시네요. 네, 아무튼. 아니 제가 또 캠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이제 백과 관련돼 있으니까 캠프 안에서 돈 청구했다가는 비밀이 샌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아니 그러면 MB 쪽에는 이렇게 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제가 제 선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요? 예. 뭐 그 여러 사람 거친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혹시 사후에라도 그 4천만 원 청구 안 하셨어요? MB 쪽에? 에이 무슨 제가 알아서 한 건데 그걸 청구를 해요. MB는 그 얘기 자체를 몰라요. 아니 4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아깝네요. 제가 쫌스러운 겁니까? 공신록에 보면 1등 공신 아닙니까? 예. 그 정도는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좀 그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예. 관행처럼 얘기가 되면. 근데 아까 이제 잠깐 그 모두의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자 이거 안 주면 그 이 명품백 관련을 기사화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는데 매수행위라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협박범을 매수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사화를 막기 위한 매수행위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봤고요. 그게 매수가 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뭐.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전쟁이잖아요. 예. 선거 전쟁. 네. 전쟁에서 이제 큰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선거 책임자로서 이제 막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매수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럼 이게 사법적인 논란 내지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다 없어졌다. 이른바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세요?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저는 책임이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몇 주에 걸쳐서 관련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는 뭐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여론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경천동지할 3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쫙 일목요연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게 다시 정리하면은 네. 이제 선거 때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 네. 2-3건 있었다가 네. 이제 경선동지 3건으로 발전이 됐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의미 증폭되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3건입니까? 2-3건입니까? 처음에 2-3건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3건으로 굳어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 증폭돼가지고 그게 네. 뭐냐 이렇게 됐는데 네. 제가 방송을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말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렸네요. 아니 그러면 나머지 건도 그냥 속 시원하게 밝히실 용이 없으십니까? 지금 MB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혐의가 차고도 넘치는데요. 네. 제가 또 여기서 뭐 거기다 얹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사람이 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아니 뭐 이거는 그 의례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의원님과 MB와의 관계도 있겠으나 네. 이렇게까지 지금 거의 그 2달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고 네. 의혹의 시선에 집중이 되는데 뭐 속 시원히 밝혀진 건 없고 네. 여기서 국민들이 느끼는 갈증 내지 국민의 알 권리를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방송하면서 점수 좀 땄는데 네. 그 점수 그냥 다 까먹었어요. 그래요? 예, 다시 점수를 따든지 그만두든지 해야지 힘들어요.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 어제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 안 받겠다고 밝혔는데 네. 오늘 또 원래 내일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이 돼서 이게 또 지금 그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만 얘기하니까 서가본 의원이 좀 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례적이라기보다도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저도 몇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예. 거의 뭐 이런 일은 보지를 못했다 이런 건데 대략 이거 생각해 보면은 네. 결국은 다 검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갔다 와서도 검찰 조사 받고 와서 네. 변호사들하고 충분하게 법적 검토를 했을 건데 네. 결국은 영장 기각이 결국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거이고 구속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은 예. 결국은 포토라인에 또 한번 서야 되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 그 명예롭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거이고요. 네네. 기왕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출구는 뭐냐? 결국 정치적 탄압으로 가자. 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네. 그렇게 한 것 아닌가? 뭐 대략 이런 정도밖에 네.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정돈호 의원님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심리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어떻게 추정하세요? 예, 결론은 이제 뻔하다고 판단 내리고요. 스타일은 구기지 말자. 뭐 어차피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 받아봤자 구속을 피할 길은 없으니까 스타일은 구기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가 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횡령액이 얼마냐, 뇌물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보도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에서 발견한 문서에 무슨 뭐 좌파 어쩌고 저쩌고 대응 문건 다수가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결국은 오늘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이게 결국은 국정원 뭐 경찰 이런 데 동원한 사찰의 결과물 아니냐 이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좀 사찰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예. 사찰에 대해서 검찰이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당한 억울한 거를 좀 규명하기 위해서. 근데 예. 검찰에서는 거기까지는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아니면은 치유가 지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찰을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죠. 당연히 지금 이제 여기서 기소하고 그다음에 법원으로 이제 판단을 넘기지만은 네. 계속해서 그 사실들이 나오면 위법한 사실들이 나오면은 추가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별건이죠. 이 건과는 또 다른 별건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사실들을 덮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공소시효가 완료한 것들은 완료한 것대로 네. 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은 남아 있는 것대로 또 그런 것들은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책임질 것은 또 책임지어야 한다. 네. 그럼 뭐 너무나 법치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좌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많은 문건이 나왔는데 그럼 그 작성 주체가 국정원, 경찰, 뭐 그다음에 총리실 뭐 다 망라돼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요. 그럼 이명박 정부 때 사찰을 벌인 단위가 여러 곳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제 실무 총책으로 됐지만 실은 노동비서관이 이상하게 그때 이영호 비서관 총책이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감사원, 국정원, 경찰, 검찰 뭐 이런 사정기관들이 이제 또 그 밑에서 움직이고 뭐 그런 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야죠.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문서가 지금 그 해명에 따르면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실수로 끼어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문건들은 각 비서관실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삿짐 때 싸 들어왔겠죠. 어디 이삿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바로 집무실 이삿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찰의 결과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문건으로 보고까지 받았다고 추정하는 거 맞습니까? 그 당연한 논리의 기결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왜냐하면 그 이삿짐 잘못 싸 들어왔는데 그 이삿짐이 최소한 비서실, 집무실의 이 문건들인데 그거는 대통령께 각 해당 기관에서 각 비서실에서 또는 기관에서 대통령께 올린 문서들 아니겠습니까? 보고 문서들입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놨다. 그냥 한 번에 쌓아가지고 본인의 MB의 표현대로 그냥 이삿짐에 끼어 들어온 거죠.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사찰 그 결과 문건까지 보고받고 다 차곡차곡 보관했다가 이삿짐에 넣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이제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 선에서 잘렸거든요. 그렇죠. 노동비서관 이 선에서 잘렸는데. 바로 그거죠. 그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찰의 최고 책임 몸통이 누구냐 했는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의심을 했지만 그 의심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나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난동 사건이 있었어요. 노동비서관이 경제비서관실에 가서 뭐 너 이 XS 나와라 뭐 역설잡기하고 뭐 난동을 피웠는데 기사화까지 됐었죠. 대통령이 그냥 조용히 주의만 주고 끝났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굉장히 총애를 받았는데 왜 총애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위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총애를 받았겠죠. 아니 그러면 검찰이 그 좀 이게 문건까지 다 나오시 이것도 수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수사해야죠. 검찰이 근데 너무나 이제 그 동안에 일이 많아가지고 수사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사의 의지가 아니라 여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가 왜 없겠어요. 근데 정말 검찰도 내가 보면 안 됐어요. 벌써 반년째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검찰이 조사한 것들은 이 그 원세훈 국정원장 박근혜 사건으로 인해서 불거져 나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엮이면서 이 그 비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 국정원 특활비부터 시작해서 다스 뭐 관련된 이런 비리 사건들 측근들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지금 조사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건 속에 나타나 있는 국정 운영의 이 국정농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박근혜 국정농단과 같은 MB 국정농단 사건들은 기왕에 이런 증거들이 분명하고 또 이게 분명하게 집무실에서 나온 문건이 맞다라고 하면은 MB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던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같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건으로 방식으로 조사하고 책임을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죄송해요. 오늘은 생략하고요. 한 5분 정도 남아서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정두원 전 의원께서는 수사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일단 지금까지 수사한 거를 정리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했다가 기소까지 했다가 국정원 특활비까지 터져가지고 추가 수사해서 추가 기소했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찰 문제는 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없어야 될 일이고 특히나 또 보수 정권에서 사찰이라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라는 게 뭐냐면 인권을 뭐 주장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부분은 낱낱이 밝혀져야 될 일인데 사실 그 일단 지난번에 1차 뭐 처리되고 거기서 윗선이 이제 모호해진 상태에서 끝났는데 그렇죠. 저는 이번 기회에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검찰이 사찰과 관련해서 수사를 한 거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건 이 전부고 나머지는 사찰이 그러니까 수사가 된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 컴퓨터까지 다 디가우징 시켜가면서 검찰이 얼마나 우스웠냐면요. 압수수색을 간다 미리 통보하고 시간을 한 며칠을 줬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다 컴퓨터 디가우징 시키고 또 담당 행정관들을 불러가지고 수사하는데 호텔에서 조사를 뭐 한두 시간 하고 끝내고 나는 그때 그 검찰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적폐청산이죠. 그 사찰한 사람들도 청산해야 되지만 그 수사한 검사들도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나도 사찰의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그다음에 그 동료였던 정태근 전 의원 같이 사찰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찰의 어떤 실체가 무엇인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 적이 전혀 없죠. 없죠. 전혀 없죠. 그럼 의원님의 회고록에 따르면 거기는 국정원 청와대 파견 나와 있던 국정원 직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찰을 벌이고 했다라고 하는 게. 혹시 그러면 관련 그 결과물 문건이 이번에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는 없겠으나. 알 수는 없죠. 근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사찰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이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요. 실제로 두 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고 또 MB의 측근들이셨죠. 뭐 정의원 포함해서 정태근 의원도 그랬고 하물며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나 또 이 그 사회 각계각층 우리 각계각층에 있는 진보 진영의 사람들 또는 뭐 많은 유력 인사들 얼마나 많은 사찰이 이루어졌을지
그 실태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불법적인 이 사찰들 네. 행위들은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예.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원처럼 이렇게 김현옥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같이 그거는 제가 감히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근데 언론 보도를 탄 의혹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한테 가슴 아프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거기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데 여쭤봤는데 사위 이상주 전무의 역할이 초기에 나왔던 거는 사위까지 이야기 나오는 이 정도인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상주라고 하는 어떤 사위의 역할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역할을 했죠. 실제로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거의 거주하다시피 한 적도 있었고. 예, 그건 말씀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의 역할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경 특활비 관련해서 국정원 기조실장은 지금 전혀 뭐 입건도 안 하고 있고 이팔성 씨가 많이 돈을 줬다는데 이팔성 씨도 뭐 전혀 입건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휘슬러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이제 많이 진술한 사람들은 입건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추세로. 근데 지금 재미난 게 이상주 씨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입건하자마자 바로 그 5억 원을 내가 전달했다. 이팔성 전 회장이 줬다는 돈 가운데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그럼 일정하게 또 뒤에서 뭐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사법 서류와 관련해서 이른바 플리바게닝이나 뭐나? 저는 그런 의심이 좀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어쩌면은 가족 회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 회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예. 너까지는 좀 그렇죠. 분류를 좀 해서 이 건은 이리 밀고 저 건은 저리 밀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가족 간에 실제로 책임질 부분을 역할 분담했다. 그렇죠. 네.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부부가 같이 부부에게 같이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건데 김현옥 여사만 해도 지금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때 벌였던 이 그 큰 일 중에 하나가 한식 세계화 운동이라고. 네네네. 그거 예산 엄청나게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거기까지 가면 너무 퍼지니까. 그러니까 이상주 사위의 자수서도 그런 가족 회의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제기를 한 걸로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직설은 보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월간지 기자. 그러니까 그 월간신문 기자하고 같이 기사를 쓰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무마하려고 했던 것은 기사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물론이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보도가 엇갈리는 게 지금 그 뉴욕 뉴스메이커 선임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은 그게 아니고 2008년 여름에 MB의 측근이던 정두원 전 의원 측에 20억 원 보상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했고 나중에 집권한 이유겠죠. 직접 청와대 민원실까지 찾아갔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그 강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업가. 맞아요. 2007년 초에 MB의 선거운동을 거들었고 그러면서 대금 9,800만 원이 있었는데 2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고 그래서 액수가 틀리네요. 그래서 정두원 전 의원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래서 각서를 써줬다. 이거거든요. 주장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 사람은 좀 제3자의 3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 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선거 용역을 받아서.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국내 들어와서 강모라는 캠프에 있는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이 됩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인쇄물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근데 9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차액을 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 사람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20억을 요구했다는 거는 이제 정권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모르는 얘기고 저 사람은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뒤섞여가지고 잘 모르는.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선거운동 뭔가 용역을 해주고 했던 대금 9,800만 원 중에 못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라라고 했던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교포 언론인과 국내 월간지 언론. 아니 그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강모 씨가 들어와서 이제 그 인쇄 일도 했고 또 강모 씨라는 교포 언론의 기자입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주인이죠. 기자는 또 따로 있어요. 교포 언론 사주.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캠프에 그
홍보 업무를 홍보 일을 맡아서 했고 그 사람이 또 월간지 기자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기사를 쓰자 했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강모라고 하는 사람은 교포언론의 사주이면서 선거 일도 했고 그러면 그 돈을 요구한 건 대금 미수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성격을 좀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대금 미수분을 요구했죠. 미수금을 요구했고. 그 미수금 쪼로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주면 터뜨리겠다. 아니죠. 이제 뭐 그걸 달라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이다. 그래서 줬고 또 이제 각서를 써달라 그래서 각서를 써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그 기사화를 막기 위해서 무마주로 준 돈이 아니라 안 준 돈 준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명분으로 달라 그런 거죠. 그냥 자기가 협박범이 되기 싫으니까 명분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달라 그런 거죠. 그래요. 근데 좀 그 제가 알고 있는 서가본 의원님 선거 치르면 여러 가지 용역 나가고 대금 못 주는 경우 여러 번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 캠프 이런 데서 사실 그런 경우 옛날에 많았잖아요. 과거에 있었는데 근저 최근에 들어서는 그랬다가는 뭐 그냥 바로 감옥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정두원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하면 강모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선거운동까지 도구 용역을 했고 대금 중에 못 받은 거 있으니까 달라. 안 되면 기소까지 갈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정두원 전 의원께서 개인 돈으로 4천만 원 주고 각서까지 썼다라고 하는 이 일이 보통 캠프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흔한 장면입니까? 흔한 장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선거 공영제거든요. 선거에 들어간 비용들은 다 선거 회계에 편입이 돼야 되고 그게 결국 그 선거 비용 총액과 맞물려져 있고 선관위 선거 끝나고 나서 선관위에 신고해서 그게 이제 넘어가면은 다 이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고에서 보존되는 이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 정 의원님 말씀 들으면 그분은 이제 비공식적 이 선거 운동 비용이라고 봐야죠. 쉽게 말하면 캠프에서 공식 발주한 용역이 아니라 다른 용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지금 이게 그 백과 관련돼 있는 그 여사님과 관련돼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두원 의원님이 당시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경천 동지할 사건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술한대로 그냥 줬던 것이지 그 선거 비용을 지금 뭐 이제 거기서 정신이냐 아니냐를 갖고 논할 최고 책임 그 몸통이 누구냐 했는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의심을 했지만 그 의심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나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난동 사건이 있었어요. 노동비서관이 경제비서관실에 가서 뭐 너 이 XS 나와라 뭐 역설잡기하고 뭐 난동을 피웠는데 기사화까지 됐었죠. 대통령이 그냥 조용히 주의만 주고 끝났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총애를 받았는데 왜 총애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위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총애를 받았겠죠. 아니 그러면 검찰이 그 좀 이게 문건까지 다 나오시 이것도 수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수사해야죠. 검찰이 근데 너무나 이제 그 동안에 일이 많아가지고 수사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사의 의지가 아니라 여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가 왜 없겠어요. 근데 정말 검찰도 내가 보면 안 됐어요. 벌써 반년째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검찰이 조사한 것들은 이 그 원세훈 국정원장 박근혜 사건으로 인해서 불거져 나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엮이면서 이 그 비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 국정원 특활비부터 시작해서 다스 뭐 관련된 이런 비리 사건들 측근들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지금 조사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건 속에 나타나 있는 국정 운영의 이 국정농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박근혜 국정농단과 같은 MB 국정농단 사건들은 기왕에 이런 증거들이 분명하고 또 이게 분명하게 집무실에서 나온 문건이 맞다라고 하면은 MB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던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같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건으로 방식으로 조사하고 책임을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죄송해요. 오늘은 생략하고요. 한 5분 정도 남아서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정두원 전 의원께서는 수사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일단 지금까지 수사한 거를 정리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했다가 네. 기소까지 했다가 국정원 특활비까지 터져가지고 추가 수사해서 추가 기소했잖아요. 네, 예.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찰 문제는 예. 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없어야 될 일이고 네. 특히나 또 보수 정권에서 사찰이라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라는 게 뭐냐면 인권을 주장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사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부분은 낱낱이 밝혀져야 될 일인데 네. 사실 일단 지난번에 1차 처리되고 거기서 윗선이 이제 모호해진 상태에서 끝났는데. 그렇죠. 저는 이번 기회에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검찰이 사찰과 관련해서 수사를 한 거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건이 네. 전부고 나머지는 사찰이 그러니까 수사가 된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 컴퓨터까지 다 디가우징 시켜가면서 검찰이 얼마나 우스웠냐면요. 예. 압수수색을 간다 미리 통보하고 시간을 한 며칠을 줬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예. 다 컴퓨터 디가우징 시키고 예. 또 담당 행정관들을 불러가지고 수사하는데 호텔에서 조사를 한두 시간 하고 끝내고. 네. 나는 그때 그 검찰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적폐청산이죠. 그 사찰한 사람들도 청산해야 되지만 네. 그 수사한 검사들도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나도 사찰의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그다음에 그 동료였던 정태근 전 의원 같이 사찰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찰의 어떤 실체가 무엇인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 적이 전혀 없죠. 네, 없죠. 전혀 없죠. 그럼 의원님의 회고록에 따르면 거기는 국정원 청와대 파견 나와 있던 국정원 직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사찰을 벌이고 했다라고 하는 게. 네. 혹시 그러면 관련 그 결과물 문건이 이번에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는 없겠으나. 알 수는 없죠. 근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사찰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이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요. 실제로 두 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고 또 MB의 측근들이셨죠. 정의원 포함해서 정태근 의원도 그랬고 하물며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나 네. 또 그 사회 각계각층 우리 각계각층에 있는 진보 진영의 사람들 또는 많은 유력 인사들 얼마나 많은 사찰 단계는 아니죠. 바로 지금 사과본 의원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다시 그럼 정도환 전 의원께 질문을 드리면 그 강모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달라. 근데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백 이야기까지 꺼낼 수 있다. 기사화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근데 개인 돈을 들이셨습니까? 아니 캠프에 돈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개인 돈을 주셨어요? 쪽팔리죠, 돈 주라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쓰시죠. 네, 아무튼. 아니 제가 또 캠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이제 백과 관련돼 있으니까 캠프 안에서 돈 청구했다가는 비밀이 샌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아니 그러면 MB 쪽에는 이렇게 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제가 제 선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요? 예. 여러 사람 거친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혹시 사후에라도 그 4천만 원 청구 안 하셨어요? MB 쪽에? 에이 무슨 제가 알아서 한 건데 그걸 청구를 해요. MB는 그 얘기 자체를 몰라요. 아니 4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아깝네요. 제가 좀처럼 겁니까? 공신록에 보면 1등 공신 아닙니까? 예. 그 정도는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좀 그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예. 관행처럼 얘기가 되면. 근데 아까 이제 잠깐 그 모두의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자 이거 안 주면 그 이 명품백 관련을 기소화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는데 매수행위라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협박범을 매수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사화를 막기 위한 매수행위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봤고요. 그게 매수가 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뭐.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전쟁이잖아요. 예. 선거 전쟁. 네. 전쟁에서 이제 큰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선거 책임자로서 이제 맞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매수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럼 이게 사법적인 논란 내지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다 없어졌다. 이른바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세요?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저는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몇 주에 걸쳐서 관련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는 뭐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여론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경천동지와 세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쫙 일목요연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게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선거 때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 두세 건 있었다가 이제 경선동지 세 건으로 발전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의미 증폭되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세 건입니까? 두세 건입니까? 처음에 두세 건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 건으로 굳어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 증폭돼가지고 그게 뭐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방송을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말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렸네요. 아니 그러면 나머지 건도 그냥 속 시원하게 밝히실 용이 없으십니까? 지금 MB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혐의가 자꾸도 넘치는데요. 제가 또 여기서 뭐 거기다 얹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사람의 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아니 뭐 이거는 그 의례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과 MB와의 관계도 있겠으나 이렇게까지 지금 거의 그 두 달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고 의혹의 시선에 집중이 되는데 뭐 속 시원히 밝혀진 건 없고 여기서 국민들이 느끼는 갈증 내지 국민의 알 권리를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방송하면서 점수 좀 땄는데 그 점수 그냥 다 까먹었어요. 그래요? 예, 다시 점수를 따든지 그만두든지 해야지 힘들어요.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 어제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 안 받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또 원래 내일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이 돼서 이게 또 지금 그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만 얘기하니까 서가본 의원이 좀 얘기하시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례적이라기보다도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저도 몇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뭐 이런 일은 보지를 못했다 이런 건데 대략 이거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다 검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갔다 와서도 검찰 조사 받고 와서 변호사들하고 충분하게 법적 검토를 했을 건데 결국은 영장 기각이 결국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거이고 구속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그렇죠. 하는 그러면은 오늘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은 결국은 포토라인에 또 한번 서야 되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 명예롭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거이고요. 기왕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출구는 뭐냐? 결국 정치적 탄압으로 가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뭐 대략 이런 정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정돈호 의원님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심리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어떻게 추정하세요? 예, 결론은 이제 뻔하다고 판단 내리고요. 스타일은 구기지 말자. 뭐 어차피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 받아봤자 구속을 피할 길은 없으니까 스타일은 구기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가 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횡령액이 얼마냐, 뇌물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보도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에서 발견한 문서에 무슨 뭐 좌파 어쩌고 저쩌고 대응 문건 다수가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결국은 오늘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이게 결국은 국정원 뭐 경찰 이런 데 동원한 사찰의 결과물 아니냐 이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좀 사찰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사찰에 대해서 검찰이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그때 당한 억울한 거를 좀 규명하기 위해서. 근데 검찰에서는 거기까지는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치효가 지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죠. 당연히 지금 이제 여기서 기소하고 그다음에
법원으로 이제 판단을 넘기지만은 네. 계속해서 이 그 사실들이 나오면 위법한 사실들이 나오면은 추가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별건이죠. 이 건과는 또 다른 별건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사실들을 덮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공소시효가 다 완료한 것들은 완료한 것대로 네. 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은 남아 있는 것대로 또 그런 것들은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책임질 것은 또 책임지어야 한다. 네. 그 뭐 너무나 법치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좌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많은 문건이 나왔는데 그럼 그 작성 주체가 국정원, 경찰, 뭐 그다음에 총리실 뭐 다 망라돼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 이명박 정부 때 사찰을 벌인 단위가 여러 곳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직인류지원관실이 이제 실무 총책으로 됐지만 실은 노동비서관이 이상하게 그때 이영호 비서관 총책이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감사원, 국정원, 경찰, 검찰 뭐 이런 사정기관들이 이제 또 그 밑에서 움직이고 뭐 그런 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야죠.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 영포빌딩 지하 1층에서 발견된 문서가 지금 그 해명에 따르면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실수로 끼어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문건들은 각 비서관실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삿짐 때 싸 들어왔겠죠. 어디 이삿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바로 집무실 이삿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찰의 결과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문건으로 보고까지 받았다고 추정하는 거 맞습니까? 그 당연한 논리의 기결이죠. 그렇게 봐야 왜냐하면 그 이삿짐 잘못 싸 들어왔는데 그 이삿짐이 이 최소한 비서실, 집무실의 이 문건들인데 그거는 대통령께 각 또 해당 기관에서 각 비서실에서 또는 기관에서 대통령께 올린 문서들 아니겠습니까? 보고 문서들입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놨다. 그냥 한 번에 쌓아가지고 저 본인의 MB의 표현대로 그냥 이삿짐에 끼어 들어온 거죠.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사찰 그 결과 문건까지 보고받고 다 차곡차곡 보관했다가 이삿짐에 넣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이제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 선에서 잘렸거든요. 그렇죠. 노동비서관 이 선에서 잘렸는데. 바로 그거죠. 그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찰에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뭐 설명 말씀 안 드려도 뭐 다 알 것 같은데 김은옥 여사가 2007년 당시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경선 직후에 받았다라는 명품백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뭔가 진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먼저 이제 제가 그런 일에 관여됐다는 게 그게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 명품백을 이제 뭐 그냥 명품백이 아니라 돈봉투 같은 명품백. 에르메스. 에르메스인지는 그때 몰랐어요. 이제 그거를 어떤 재미 사업가가 이제 전달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영어마을 때문에 전달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제 그게 두 달 만에 이제 돌려줬다는 거고. 그걸 이제 뉴욕에서 또 뭐 이렇게 굉장히 사는 재미교포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걸 자랑 삼아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은 뉴욕 교포신문 이제 하는 사람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 그거를 공개하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포착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본의 아니게 각서까지 써주고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저 캠프에 받아야 될 돈이 있다 그래서 또 그것까지 주고 뭐 4천만 원. 그 정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개인 돈을 털어서 줬다고 했는데 그 액수가 4천만 원이라고 지금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그 크로스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혹시 오늘 중앙일보 보셨어요? 오늘 중앙일보 보면은
그 한 분이 그 뉴욕 뉴스메이커 선임 기자라고 하는 분이 중앙일보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네. 지금 핵심이 좀 약간 보도가 그다음에 의원님의 그 증언과 이 보도가 엇갈리는 게 자, 에르메스 가방이라 그러니까 명품 백이라고 하는까지는 일치하는데 네. 그 백 안에 3만 달러가 들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좀 엇갈립니다. 네. 그 지금 중앙일보고 인터뷰한 이 기자의 그 주장에 따르면 3만 달러가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3만 달러가 이제 있었다고 제가 그 사위한테 3만 달러라는 거는 확인하지 않고 네. 돈 봉투가 든 백을 받았느냐, 달러가 든 백을 받았느냐, 이제 그건 확인했고. 이상주 전무. 네, 그 네. 교포 이제 뉴욕 신문 하는 그 교포 주장은 거기에 3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돌려주는 과정에서 네. 2달이 걸렸고 그게 다시 또 주인한테 돌아가는 과정에서 한 6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배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중간에. 근데 지금 이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가 혹시 백에 돈이 들어있으면 곤란하니까 안을 봐야겠다면서 속을 들여다봤고 모두가 보는 데서 가방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 중앙일보 인터뷰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너무나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 봉투를 가방을 받는 것도 이상한 거고 받는데 뭘 확인하고 받는 것도 이상하고 예. 그거야말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아요. 이게 오히려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예. 아무튼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사위 이상주 전무는 의원님한테 달러가 들어있는 명품백이라고 분명히 확인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혹시 이게 돈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전달 과정이 아니라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예. 배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신부가 개입돼 있고 또 성공의 신부라고 하는 분. 예. 근데 하여간 뭐 미심쩍어요. 그 배달되는 과정에서. 근데 자 그러면 되돌려주는 과정이 김윤옥 여사가 딸을 통해서 되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딸을 통해서 신부한테 가고 그것이 그러니까 최초 전달자인 교포 사업가 보석상인가 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그러면 배달 사고가 났다면 한두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글쎄요. 누구라고 제가 또 딱 찍어서 얘기하면 또 그 사람이 뭐 항의를 하겠죠. 네. 네. 근데 추정이 돼요 그렇게. 그렇다. 네. 아무튼 그럼 의원님께서는 분명히 달러가 들어있는 백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시니까 네. 그걸 좀 정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의원님이 무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돈까지 들였다고 하는데 그 무마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정확히? 그 뉴욕의 그 지역 신문 하는 사람이었고요. 예. 또 한 명. 또 그 사람이 이제 또 한 명은 아니고 또 한 명. 네. 또 한 명은 월간 신문 기자.